코로나19 재확산 속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시장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본다.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도 함께 공개한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200명대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이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 건지 증거가 있는 분석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DB금융투자 김명숙 PB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던 급락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에서 더 힘들었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어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저도 네.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시작하면서는 이제 반발 매수세로 들어와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광복절 연휴 때 이제 코로나 확진 종교 단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이 났고 요 만약에 오후에 급락한 이유는 5시에 이제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때 이제 그런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이런 차익 실현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개인 순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거의 5천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어제 저희가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럼 시장에서 분석하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지난 3월, 2월, 3월과 비슷하지만 시장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뭐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바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다음 날 다시 한번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바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고 네. 요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 주식 예비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50조에 육박하는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네. 요 주식 예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22조 가량이었습니다. 근데 네. 6월 기준으로 40조가 넘어갔고 거의 5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주식시장의 유입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지난 3월과 다른 첫 번째 증거로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3월과 다른 증거를 한 3-4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신 거는 주식 예비 자금 50조라는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키워드를 꼽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4개 중에 첫 번째인데 설명 들어보자면은 지금 이 50조가 사실 2월, 3월에도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3월을 기억 다들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3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의 네. 코스피가 1,400대로 내려간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사자라는 운동이 거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네. 들어오게 된 이제 주식 예비 자금이 들어오게 됐고요. 심지어 이게 저희 6월 넘어가서 40조까지 올랐고 지금 거의 50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3월에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먼저 어제 장에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요 근래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떨어진 걸 통해서 차익 실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는 주식 예비 자금 50조라는 키워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3월과 다른 증거 2, 견고한 글로벌 증시.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장이 빠질 때 환율도 보고 해외 증시 어떤 거 봤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증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네. 시장이 급등락할 때는 환율을 보고 해외 지수를 보고 그리고 급등락을 보이는 테마군을 확인하고 네. 그리고 시장의 수급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직전에 이제 대국민 담화 발표 때문에 나온 거고 네. 환율 변화도 별로 없었고 해외 지수는 보합 또는 상승이었고 일부 코로나 테마주들이 등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급락한 시장은 이제 한국 시장밖에 없었고요. 나스닥은 심지어 전고점을 돌파했고 이틀 연속으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시차가 비슷한 중국 상하이 지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이고 니케이 지수도 이제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3월과 다른 점은 3월은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무너졌는데 맞아요. 한국 시장은 이제 이번에는 한국 시장만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중요했습니다. 만약 어제장에 미 선물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다면 우리는 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혀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그럼 세 번째 증거로는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김명수 PD가 꼽은 세 번째 증거는 금리 0.5%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정부 그리고 온 나라들이 지수 빠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3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말에 0.5%를 한 번에 내리면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5월에 0.5%까지 내리게 되면서 가장 금리를 낮은 시점까지 내려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주식 예수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조에 육박하고 이러면은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지금 3월과는 다르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증시 떠받치고 있는 정책도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 마지막으로 지난 3월과 그 팬데믹과 다른 네 번째 증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제 다른 분과 공매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매도 찬성에 대한 분위기 뉘앙스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해제 기능과는 별개로 우리 정보 수하면서 지는 거다 이렇게 싫어하시던데 정말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완전 극혐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이제 팬데믹이 늘어나게 되면서 패닉 셀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빠지자 거의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요 금지한 게 다음 달 15일, 9월 15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되는데 그럼 이때부터 공매도를 다시 할 수 있냐라는 회의를 13일에 저번 주에 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건데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공매도가 있게 되면은 하락장에 이제 더 심하게 하락에 나갈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공매도 연장 가능성도 정부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래도 이 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오늘의 반등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지난 3월과 현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네 가지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 우리는 종목을 또 잘 줍줍 해봐야 되잖아요.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피비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언택트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 아시다시피 언택트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카카오나 네이버 쪽을 많이 보시면서 요 언택트 쪽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백신 관련주를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점점 발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임상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요거 시장을 주의하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까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와 언택트주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이클을 확인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증거가 네 가지나 있어주니까 투자자분들이 한시름 놓고 물론 시장의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라진다면 다시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8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주목해야 될 이슈까지도 전해주시죠. 8월이 이제 약 한 10영업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중간 정도가 지났는데 저번 주 이제 광복절 전주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실적을 분석을 해서 네. 그 실적 장세가 이어질 거라 예상을 했다가 주말에 이제 이런 종교단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수도권에서만 이제 300명 정도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가 되면서 아마 경기 위축은 어쩔 수 없는 거라 불가피하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부터 이제 유통주 쪽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런 유통주나 여행업종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및 뭐 신세계라든지 뭐 CJ제일제당 또는 뭐 모두 투어 이런 업종들에서 피해가 예상이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많이 달려온 증시가 거품의 하락인지가 이제 판명이 날 수 있는 이주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저점을 보통 2,250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레포트를 제가 읽은 거이기 때문에 8월은 아마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9월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그 IPO 대어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을 11월에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아마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해서 글로벌 증시까지도 확인하시면서 하반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과 여행업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는 게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방한을 한다. 그리고 시진핑의 방한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다면은 그 악재 해소에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라는 악재에서 두 가지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있죠. 그 기대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그 기대를 감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을 좀 더 주목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그럼 그 중국 소비주라던가 엔터주도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건가요? 제가 지금 딱 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도는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어떨까. 이게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꺾이는 건지 아니면은 한번 쉬었다 다시 오를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섣부르게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그러고 저희는 또 투자 관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수 PB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